첫 번째 주제는 이라크와 시리아가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기 위해 양국을 잇는 원유 송유관 재건에 합의한 소식입니다. 워싱턴에서 열린 미 상공회의소 행사에서 바스라 514와 시리아 석유회사가 서명했고 미 에너지 장관이 서명식을 주재했다고 합니다. 이 송유관은 2003년 미 이라크 침공 때 파괴돼 폐쇄되었고 과거 노선은 커르쿠크에서 시리아 지중해 연안까지 이어졌으며 과거 명판 용량은 하루 약 70만 배럴 수준이었습니다. 다만 남서부 경로 등으로 하루 약 200만 배럴을 목표로 한 안들도 제시된 가운데 실제 재가동과 확장은 여러 국가를 관통하는 건설, 투자, 안보 문제를 해결해야 해 수년이 걸릴 전망이고 분석가들은 이란이 항만 펌프 등 육상 인프라를 공격할 능력을 여전히 보유해 근본적 안보 위험은 해소되지 않는다고 경고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미군이 이란에 대한 연속적인 공습을 단행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군 중앙사령부는 7날 연속 공습을 실시했고 표적은 군수물자와 지하무기 창고, 해상 능력 등이라고 밝혔으며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도 계속 집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미군은 최근 선박 통제를 강화해 상업선 여러 척을 우회하거나 무력화하고 일부를 탑선했다고 보고한 반면 이란은 미국과의 이슬라바드 양해각서 약속 이행 중단을 선언하고 혁명수비대가 호르무즈에서 미 보호와 항해 선박을 정지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교전으로 쿠웨이트와 바레인 등이 드론 미사일 공격을 받아 지역 안보와 상업 항로에 혼란이 이어지고 유가가 급등하는 등 경제적 여파가 나타나며 지난달 체결된 임시 휴전 합의도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세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 기업 엔트로픽이 메타와 컴퓨터 자원 임차를 놓고 초기 협상을 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욕타임스는 2년간 최대 약 100억 달러 수준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다른 매체들은 수치가 추정성이라고 전했고 양사는 공식 코멘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엔트로픽은 이미 스페이스X,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과 대규모 컴퓨터 계약을 맺어왔고 고성능 AI 칩 확보가 여전히 큰 제약이라 메타의 인프라를 임차하면 처리 능력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메타는 대규모 데이터 센터와 AI 인프라에 막대한 자본 지출을 계획 중이라 남는 컴퓨터를 외부에 임대하면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직접 경쟁하는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네 번째 주제는 미국 연방항공청이 보잉에게 737 맥스와 787 드림라이너의 운항 적합성 인증서를 다시 직접 발급하도록 허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권한은 737 맥스 사고와 787의 생산 품질 문제로 각각 2019년과 2022년에 박탈된 바 있고 지난해 9월 이후에는 FAA와 보잉이 교대로 인증을 발급해왔습니다. 수개월간의 데이터와 안전 검토 결과 보잉이 발급한 경우와 FAA가 발급한 경우의 생산 품질 결과가 유사하다고 판단해 권한 복귀를 결정했고 FAA는 계속 점검과 감시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결정은 보잉의 생산 증대 계획을 뒷받침하는 신뢰 신호로 해석됩니다. 다섯 번째 주제는 미국에서 발생한 사이클로스포라 집단 감염과 관련해 타코벨이 문제의 상추를 매장에서 제거했다는 소식과 관련된 후속 조치들입니다. 연방 당국은 일부 타코벨 매장에 잘게 썬 아이스버그 상추를 연관 가능성 있는 원인으로 지목했고 감염자 수는 보도마다 다르지만 약 1,600명대가 보고됐으며 사망 보고는 없습니다. 타코벨은 해당 재료를 즉시 제거하고 영향을 받은 재고를 회수 대체한다고 했고 공급업체로 지목된 테일러 팜스 관련 중앙 멕시코 생산물이 일시적으로 회수 대상이 되는 등 FDA와 CDC가 역추적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태로 상추 소비와 일부 외식 소매 매출이 단기 하락했으며 별도로 캐나다에서는 마늘 분말이 배실러스 세리우스 오염 우려로 리콜되어 소비자에게 폐기와 소액 보상 안내가 있었습니다. 여섯 번째 주제는 중국의 수출 회복이 차이나 쇼크 2.0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점과 미국 연준 내부의 7월 정책 논의 상황입니다. 중국은 2분기 성장 둔화와 내수 약세 속에서 수출 호조가 회복을 주도하는 K자형 흐름을 보이고 있고 7월 기준금리는 연이어 동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으며 정책은 전면적 통화 완화보다
유동성, 재정 집행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준은 당분간 금리를 유지할 가능성이 크지만 일부 연준 인사들은 물가 억제를 위해 추가 인상을 경고했고, 시장은 7월 인상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하반기 데이터와 중동 사태에 따라 9월 인상 확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중국의 수출 주도 회복은 글로벌 제조와 정치적 파급을 키우는 요인으로 거론되는 가운데, 미국은 하반기 물가 흐름에 따라 금리 기조를 조정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